일단 당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뇨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찾더라고요. 여주가 좋다, 돼지감자가 좋다 이러면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주를 하루에 5번을 먹는 것보다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5번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갖춰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걸 먹는 과정에서 순서만 바꿔서 거꾸로 식사를 하시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식사 유형에 따라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밥을 드실 경우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이 있죠. 그리고 나물이나 해조류, 그리고 김치와 같은 야채 반찬이 있고요. 그리고 생선이나 두부, 달걀 요리 같은 단백질 반찬이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갖춰서 드시면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혈당이 좀 만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물이나 해조류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식사 순서만 좀 바꿔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나는 밥 대신에 다른 걸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먹겠다, 과일을 먹겠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갖춰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그릭 요거트 그리고 야채 샐러드 같은 것을 같이 드시면서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토핑으로 넣어서 같이 드셔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샐러드를 먹을 때 닭가슴살이나 치즈 그리고 각종 과일 같은 거를 같이 토핑해서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마찬가지로 갖춰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순서를 바꿔서 거꾸로 식사를 실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유형, 나는 빵을 먹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빵보다는 그래도 통밀빵이 좀 더 나아요. 혈당을 좀 더 완만하게 올리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더 줍니다. 그래서 통밀빵을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삶은 달걀이나 뭐 양상추, 토마토, 아보카도와 같은 그런 다른 음식들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통밀빵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음식들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갖추셔야 하고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또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줍니다.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양상추, 토마토를 먹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나 달걀을 먹고 마지막으로 통밀빵을 먹는 그렇게 거꾸로 식사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당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뇨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찾더라고요. 여주가 좋다, 돼지감자가 좋다 이러면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에 좋다는 음식, 예를 들면 여주가 있죠. 여주를 하루에 5번을 먹는 것보다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5번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너무 적어서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빵, 떡, 면 이런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적고 그리고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까지 유발하게 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면, 빵, 떡 등등의 그런 정제 탄수화물은 꼭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우선 섬유질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너무 달거나 짭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첨가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포화지방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당뇨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러한 가공식품 꼭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의외로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 음료들이 있어요. 액상과당이랑 시럽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혈당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아니면 믹스커피 그리고 각종 시럽이 들어간 카페에 있는 그런 음료들 그리고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일 주스 이런 종류의 음료들도 액상과당과 시럽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좀 많이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기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는 그런 근본적인 습관을 좀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 단계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5천만 명 정도의 전체 인구를 감안했을 때 1600만 명은 정말 많은 숫자이고요. 이 전 단계 수치가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는 정상은 5.6이고 당뇨가 6.5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을 때 5.6과 6.5 사이에 있는 구간에 있으면 우리가 당뇨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복혈당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100이 정상이고 126이 당뇨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이면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식후 혈당 기준으로는 140이 정상이고 200이 당뇨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을 때 전 단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당화혈색소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중심으로 당뇨인지 그리고 정상인지 전 단계인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복혈당이 계속 높을 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복혈당은 아침에 측정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는데요. 아침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녁밥입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자면 공복혈당이 무조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는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저녁밥은 6시, 7시 일찍 먹었는데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식은 하지 않았는데 간식을 그 뒤에 먹었다거나 아니면 야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자기 때문에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공복혈당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는 바로 수면입니다. 내가 잠을 부족하게 자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자거나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소 공복혈당이 높다라고 하면 수면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량 그리고 운동량입니다. 특히 저녁에. 왜냐면 저녁밥을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좀 올라가거든요.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한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해서 저녁에 활동량이 너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활동량, 운동량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걸 다 해봐도 나는 공복혈당이 안 잡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도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가 바로 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활은 정말 완벽하게 하는데도 혈당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간 수치가 좀 높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지방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요 이런 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밤새도록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공복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높다라고 하시면 크게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하셔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